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 좋은 연설을 하기 위한 비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나는 런던에서 로스 스미스경과 키스 스미스경 형제를 만났다. 그들은 사상 최초로 영국에서 호주로 가는 비행에 성공해 호주 정부로부터 5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영국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까지 받았다. 유명한 풍경 사진 작가인 캡틴 헐런은 그 형제들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면서 영화를 찍었다. 그리고 나는 스미스 형제가 그 여행에 대한 생생한 강연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걸 도와주었다. 런던의 필하모닉 홀에서 한 명은 오후, 한 명은 밤에 하는 식으로 하루 2차례씩 4개월 동안 강연을 했다. 그들은 전 세계의 반을 여행하는 동안 나란히 앉아 똑같은 경험을 했다. 그리고 강연에서 쓴 단어도 거의 같았다. 하지만 어쩐지 전혀 다른 강연 같았다. 강연을 할 때 사용했던 단어 말고도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강연의 묘미였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다. 언젠가 나는 어느 음악회에 갔는데 옆자리에 어떤 여성이 악보를 보며 파데레프스키의 연주를 감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듯 보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파데레프스키가 연주하는 음계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연주는 평범했고 그의 연주는 영감이 넘치고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관객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은 공연이었다. 중요한 건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가 연주한 방식이었다. 느낌, 예술성, 개성을 모두 연주에 불어넣은 것이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를 만들었다. 러시아의 위대한 화가인 브를로프가 언젠가 제자의 작품을 수정해 준 적이 있다. 제자는 수정된 그림을 보며 놀라서 외쳤다. 이럴 수가. 선생님께서 조금 손댔을 뿐인데 완전 다른 그림이 됐어요. 브를로프는 이렇게 대답했다. 예술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한단다. 연설도 브를로프가 수정한 그림과 파데르프스키의 연주와 같다. 연설을 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영국 의회에는 모든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논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라는 격언이 전해져 내려온다. 이 격언은 오래전에 영국이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 쿠인틸리아누스가 한 말이다. 옛 격언이 흔히 그렇듯이 이 말도 적당히 가감을 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좋은 연설은 별 내용이 없더라도 그럴듯하게 들린다. 나는 대학교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내용을 이야기한 사람보다 최고의 내용처럼 들리게 말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걸 종종 목격했다. 언젠가 몰리경은 쾌활하면서도 냉소적인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연설에서는 3가지가 중요하다. 말하는 사람, 말하는 방식, 말하는 내용. 그 중에서도 마지막이 가장 덜 중요하다. 과장 같은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표면을 살짝 긁어내보면 그 아래에 반짝이는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에드먼드 버크가 쓴 연설문은 논리와 논법, 구성에 이르기까지 너무 뛰어나서 오늘날 전국 대학의 절반이 정식 연설의 본보기로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에드먼드 버크는 연설자로서는 악명 높은 실패자였다. 그는 주옥 같은 연설문을
흥미롭고 강력하게 제대로 전달할 줄 몰랐다. 그래서 그는 하원에서 식사를 알리는 종이라고 불렸다. 그가 이야기를 하려고 일어서면 다른 하원 의원들은 기침을 하거나 딴청을 부리거나 무리를 지어 나가버렸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온 힘을 다해 강철로 만든 총알을 쏴도 흠집 하나 낼 수 없다. 하지만 한낱 양초라 할지라도 그 안에 화약가루를 바르고 쏘면 소나무 판자를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유감이지만 화약가루를 바른 하찮은 양초와 같은 연설은 강철로 되어 있어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연설보다 훨씬 강한 인상을 준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달이란 무엇일까? 백화점에서 당신이 산 물건을 전달해준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운전수가 당신의 뒷마당에 물건을 던져놓고 가버린다는 뜻일까? 그저 다른 사람의 손에서 물건을 받았다는 말이 전달받았다는 말과 같은 것일까? 전보를 배달하는 소녀는 전보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직접 전달한다. 하지만 연설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겠다. 내가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 있는 여름 휴양지인 뮤렌에 머물렀을 때의 일이다. 나는 런던에 있는 한 회사가 운영하는 호텔에 묵고 있었는데 그 회사는 영국에서 그곳으로 매주 2명씩 연설자를 보내 손님들에게 강연을 하게 했다. 그 중에서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도 있었는데 그녀의 주제는 소설의 미래였다. 그녀는 자신이 주제를 고르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그러다 보니 간단히 말해서 그녀가 그 주제에 대해 해줄 이야기가 딱히 없었다. 그녀는 마구잡이로 이것저것 언급했다. 그리고 청중을 무시하는 양 그들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가끔은 그들의 머리 너머나 자신이 적어온 메모 아니면 바닥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먼 곳을 주시했고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있는 울림이 없었다. 그녀는 허공에 대고 읽다시피 했다. 그런 종류의 강연은 이야기를 전혀 전달하지 못한다. 독백일 뿐이다. 의사소통의 느낌이 없다. 의사소통을 하는 느낌이야말로 좋은 연설의 첫 번째 필수 요소다. 청중은 분명 연설자의 정신과 마음에서 자신들의 정신과 마음으로 곧장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다고 느껴야 한다. 앞서 말한 소설가의 강연은 물도 없고 모래만 있는 고비 사막에서 했다 해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그 연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막에서 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은 매우 단순하면서 동시에 복잡한 과정이다. 또한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경우도 많다. 좋은 연설을 하기 위한 비결. 첫 번째,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에는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는 중요한 뭔가가 있다. 이야기가 전달될 때의 풍미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 많은 연설자들은 청자를 무시하고 바닥이나 허공을 쳐다본다. 의사소통을 하는 느낌이 없고 연설자와 청중의 교류도 없다. 그런 종류의 태도는 대화를 망치고 마찬가지로 연설도 망친다. 세 번째, 좋은 강연을 하려면 대화를 하는 말투와 직설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네 번째, 누구나 강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발전시키려면 연습해야 한다. 타인을 흉내내지 마라. 자연스럽게 말하면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다르게 말할 것이다.
개성과 자신만의 방식을 담아 강연하라. 5번째, 청중에게 말을 하되 그들이 일어서서 당신의 말을 되받아치길 기대한다는 듯이 하라. 그들이 일어서서 당신에게 질문을 한다면 당신의 연설은 분명 발전할 것이다. 6번째, 진심을 담아라. 진실한 감정은 그 어떤 것보다 도움이 된다. 7번째, 여기 우리가 진지하게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4가지가 있다.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고 덜 중요한 단어는 강조를 안 하는가? 어린아이가 말할 때처럼 목소리의 높낮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가? 중요하지 않은 건 달려가듯이 강조하고 싶은 말에는 시간을 더 들이면서 말하는 속도에 변화를 주는가? 중요한 단어 앞과 뒤에서 잠시 멈추는가?